자,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장에 앞서서 저희가 무슨 일이고 세 가지를 봤지만 전부 다 좋지 않은 전망, 시장에 대한 불안감, 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라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좀 담겨 있었는데, 자, 정말 경기 침체가 올 것인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버텨야 되는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전망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고요. 네. 지난 FOMC 이후에 파월 의장이 2025년까지 미국의 고용 및 경제 성장 전망을 할 때 올해 기준금리를 3.3에서 4.4, 내년은 3.8에서 4.6%로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연방기금 선물계약 선도 곡선을 보면 내년 5월까지 이 기준금리가 상승할 것이고 5월이 정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서 9월까지 S&P 500 지수를 좀 보면 한 2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50% 정도 하락을 한 것을 보면은 지금과 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하더라도 네. 평균적으로 약세장이 시작되면 한 16개월 정도는 계속적으로 약세장이 지속되고 있고 하락은 평균 30%에서 40% 정도의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부터 S&P 500 지수가 하락을 본격적으로 했다고 보면 네. 앞으로 내년 5월까지는 S&P 500 지수가 10에서 15% 정도는 추가 하락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내 지수도 이런 미국 지수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적인 내년 상반기까지는 약세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전에 더 떨어졌잖아요. 근데 네. 또 미국에 떨어지면 함께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제 방어주, 지금 현재 경기 방어주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좀 돌아왔는데요. 보험이나 통신, 가스, 음식료 업종 등이 대표적으로 경기 방어주로 분류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가스나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등락폭이 상당히 심해가지고 오늘 지금 여기에서 짧은 시간 동안에 논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따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거든요. 유튜브 방송 때 가스하고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논해 보도록 하고요. 네네. 여기에서는 보험과 통신 업종에 대해서만 우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이제 보험 업종 우선 보면은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로부터 이제 돈을 받아서 그것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채권 위주로 이제 안정적인 투자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채권의 수익도 따라 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보험 업종으로 보면은 이제 투자 수익이 상당히 좀 좋아지겠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간에 약간의 이제 그 순수익이 차이가 있는데요. 올해 이제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생명보험사의 상반기에 영업 단기 순이익을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0.7%가 감소를 했습니다. 네네. 그런 반면에 손해보험사는 올해 상반기 단기 순이익이 한 35.7%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손해보험사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은데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이 있는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아직은 뚜렷하게 지금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224일선 아래쪽에서 계속 좀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권에만 좀 두시고 이 종목들이 224일선 위쪽으로 좀 올라올 때 그때 본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통신주인데요. 통신주요. 그래서 오늘 최선호 테마주는 통신주로 좀 선정을 해주셨군요. 예, 바로 그럼 통신주 최선호 섹터를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통신주는 통신 이외의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KT나 SK텔레콤, LG U+가 통신 이외의 사업, 주 사업이 아닌 통신 이외의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디어 플랫폼 사업이 이제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한 16% 정도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자회사가 지난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한 44%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하게 볼 만한 것은 KT의 전체 영업이익의 40%에 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KT 같은 경우는 이상한 뭐 변호사 우영우 같은 걸로 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을 보면 224에서 위쪽에 있고 흐름상 견고하게 좀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을 또 보자면 3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한 17%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IPTV 서비스인 BTV를 운영하고 있는 그 SK 브로드밴드가 영업이익이 한 825억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지난 그 동기 대비 한 5%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사업인 구독 서비스 플랫폼인 T우주도 상당폭 지금 성장성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뚜렷할 만한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지 않는데 네. 지금 현재 이제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실이용 고객이 한 130만 명을 좀 돌파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에 반해서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3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6.7%로 이제 좀 감소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업종, 주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대로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스마트홈이나 기업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좀 사업이 좀 주춤하는 흐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지금 구독 서비스 플랫폼인 유독이라는 것을 출시를 7월 달에 했는데 아직은 이제 좀 2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뭐 성장성이 그렇게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후발주자로 지금 나서다 보니까 좀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세 가지 종목이 지금 있지만은 SK텔레콤과 KT에 중점적으로 좀 보시고 LG U 플러스는 조금 성장성이 좀 나올 때 하반기, 4분기 정도 돼야지 어느 정도 흐름이 좀 좋아질 것 같으니까 그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통신주들의 흐름도 차트를 보면서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우선은 SK텔레콤을 한번 볼게요. 네. SK텔레콤을 한번 보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하방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렇네요. 하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최근에 흐름이 약간은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면서 224일선 위쪽으로 지금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24일선을 돌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러겠네요. 224일선인 지금 54,000원대, 54,000원을 돌파한 후에 지지를 확인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 LG U 플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럼요. 근데 하방 경직성을 여기서 보이고 있는 듯 하는데도 SK텔레콤과는 좀 다르게 하방으로 더 뚫고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기업의 실적이 조금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인 11,050원을 뚫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좀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KT를 한번 보겠습니다. KT 같은 경우에는 224일선을 받치면서 계속적으로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이게 이제 60선의 생명선이 60선인데 60선을 지금 계속적으로 받치면서 올라가는 이렇게 흐름을 좀 보이고 있었어요.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면서 조금 눌림목을 좀 가졌거든요. 네. 그런데 224일선까지 내려오면은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매수를 했으면 하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112일선에 좀 걸쳐 있어가지고 112일선에 어느 정도 지켜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112일선과 61선 사이에서의 어느 정도 흐름을 보고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지금은 36,700원에서 37,000원 사이가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으로 좀 진입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더 폭을 좀 넓혀서 36,000원에서 37,000원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추가적으로 1차적으로는 39,000원대가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39,000원까지 1차 목표가를 잡고 접근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뭐 말씀을 거의 다 해주셨지만 네. 이 KT가 최선호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제일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KT에 대한 투자 전략을. KT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린 게 60선이 생명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차트상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네. 차트도 항상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선은 60선입니다. 60선인데 60선이 지금 현재 37,000원에 위치해 있거든요. 37,000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37,000원을 지금 주가 지수가 안 좋다 보니까 37,000원을 뚫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37,000원 뚫고 내려갔기 네. 때문에 37,000원 다시 올라오는 시점, 그리고 37,000원에 올라와서 지지하는 시점이 가장 중요한 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7,000원 위쪽으로 올라올 때, 그럴 때 타점을 잡고 지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조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넓게 봐서 36,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36,000원에서 37,000원대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로 계속적으로 모아 가신다면 좋으실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목표가는 36,000원 정도 말씀드렸어요. 36,0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36,000원이 이때 8월 10일 날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이쪽 부분입니다. 8월 22일 날이 지금 고가가 39,2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종가는 39,1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39,100원이 가장 안정적인 매도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52주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눌림목을 줄 때 어느 정도 매수를 하셨다가 1차적으로 조금 더 길게 보자면 한 4만 원대 위쪽까지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중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거의 한 4만 원 이상 정도에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KT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좋지 않은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올 때 우리가 경기 침체라든지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섹터로 통신주들을 많이 언급을 해드린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통신주 중에서 그중에서도 KT를 최근의 흐름이 가장 좋은 상황이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분할 매수 전략 한번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KT에 대한 전략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 무슨 일이고는 심종섭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